안녕하세요. 정진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주식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 삼성전자 경우 굉장히 주 초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저항선을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 후반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2,300억이라는 물량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넷째 주 삼성전자가 3주차 때 돌파한 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지 아니면 상승 전환을 해서 올해 초 여기 급락장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듯 합니다. 맨 먼저 보실 내용, 해외에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 경우하고 유럽 증시하고 하락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미국 증시 하락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면 미국 정부하고 좀 중국 정부하고 또 갈등이 재점화된다.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미국 쪽에서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우려가 커졌다. 이 부분과 미국 쪽 증시의 악재는 이 부분과 또 미국이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20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2년 동안 최대였다는 겁니다. 12년 내에 최대였고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가 굉장히 훨씬 더 컸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서 지표가 이런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보였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이었죠. 토요일 날 아침에 마무리된 미국 증시도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9월 4주차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미국 쪽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 어떤 문제냐. 신용잔고가 지금 굉장히 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이 18조 원입니다. 18조 원. 이게 지금 19조 조금 넘어서 곧 이제 18조 원이 될 겁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런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신용잔고가 비슷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주식 투자할 때 좀 환경 자체가,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주식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신용잔고를 좀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거. 약하다는 거. 이게 사실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는 악재입니다. 악재. 정정부는 그렇게 악재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권회사에서 지금 곳간이 비었다 그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들을 만약에 조금씩 쏟아낸다 그러면 개인들이 조금, 사실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금 자체가 좀 많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매수를 할 때 보면 신용을 통해서 3배까지 살 수 있으니까, 3배, 4배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빌려서 하락할 때 동학개미에서 좀 방어를 해줬지만, 신용이 이제 빌려줄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권회사에서. 그럼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별 동향입니다. 투자자별 일별 동향인데, 제가 앞서 방송 내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사실 주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그죠? 주 초반에는 굉장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6만 원을 갭으로 상승을 했죠. 갭 상승을 했다가 주 후반에 외국인들이 2,300억을 넘는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들이 좀 받아줬지만 좀 물량이 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큰 자금력을 이용해서 물량을 이렇게 쏟아내면 좀 많이 힘들다고 보죠.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경향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시자금 동향 중에서 펀드 자금이죠. 펀드 자금인데 보시면 계속해서 이 금액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펀드가 지금 환매가 계속되고 있죠. 펀드 설정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관들은 펀드 이제 자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펀드 자금에 대해서 환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뭐 삼성전자나 우량주 좀 많이 올랐던,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던 우량주를 대해서 환매를 하고 또 아무래도 이익을 내야지, 수익을 내야지 또 그런 또 광고를 통해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주도주라든지 또 단기로 상승하는 그러한 주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매는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환매를 하고 기관들이, 그래서 기관들은 줄기차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한번 잠깐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했다는 게 지금 보조지표로 확인이 되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펀드를 갖다가 환매를 하다 보니까 펀드 환매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다른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또 이런 매도를 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펀드 이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결국 수익률을 좋게 하려 그러면 단기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도 사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좀 또 이렇게 G2들의 또 갈등이 재점화되고, 미국이 경제 지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돈을 푼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또 자금들이 또 유동성이 또 풍부해질 수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사실 다 악재입니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 주포인데 외국인이 주 후반에 들어서 물량들을 많이 쏟아내서 조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불안과 우려 섞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죠. 누구나 보면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라든지 자신만의 투자 방식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나름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또 좋은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죠. 애플, 그 중에 좀 하락을 했던 애플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이 지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서 갖다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잠깐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애플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이쪽도 애플워치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애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업종이 좀 비슷하니까 삼성전자도 또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애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하락하는 시작 부분 보십시오. 이쪽 시작 부분 저번 주. 근데 삼성전자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애플이지만 주가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뒤로 가서 보셨더라도 애플은 지금 뭐 다 회귀를 했죠. 급락장 이전으로 다 회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회귀를 못했어요. 급락장 이전으로.
아직까지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급락장 이전으로 갔을 때 삼성전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상승하는 구간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급락장 이전으로 봤을 때도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디커플링,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저번 주에 보면 애플은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 주 전망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큰 모양, 상승 추세에 있는 큰 모양이다. 그래서 왜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다른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이렇게 상승 추세라든지 또 삼성전자에서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잊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본다든지 삼성전자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좋은 방향의 해석을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게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 강한 기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봉 봐도 뚫어놓고, 파란색 보이시죠? 뚫어놓고 피로감에 조금 밀려있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 조정기 휴식기로 보는데, 지금 이 머리를, 이 봉을 뚫었다는 거죠.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월봉상 보여지죠. 이미 전고점을 넘었죠.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잘 우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이 부분 거래량이 터진 거는 액면 분할해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뚫고, 연봉으로 봤을 때는 뚫고 우상향을 잘 하고 있다. 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 전망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정말 좀 출발 시점이 암울했습니다. 굉장히 암울을 했고요. 이번 장도 사실 굉장히 2018년도 말이었죠. 굉장히 암울했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정말 좀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 보면 항상 흔들리는 거, 주식 투자 자체가, 주식 종목들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처럼 이런 성장 가치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항상 힘든 시기에 1등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요. 이럴 때 삼성전자의 저력이 보이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목표가가 사실 8만 원도 있었고 10만 원도 있었는데, 이 가격 가겠죠. 결국 이 가격 가는데 언제 가느냐, 좀 빨리 가느냐, 좀 더 늦게 가느냐, 아니면 개미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털어내고 가느냐, 아니면 뚝심 있게 기다린 소수의 개미 투자자분들만 데리고 가느냐, 그게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삼성전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정전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의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